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실 부분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는 김비트 팀의 차르입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비트 팀과 함께 하게 되면서 제 채널에 많은 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매년 초에 혹은 중간쯤에 그 해에 있을 만한 사건이나 시황에 대해서 경제를 좀 크게 다루는 글을 쓰곤 합니다. 이게 2022년 1월 10일 날 제 텔레그램 채널에 쓴 글이고요. 저희 김비트 텔레그램 채널에는 23년도 거를 썼는데 22년도 거를 썼던 거를 어떻게 지금 보면 어떻게 됐는지 작년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영상 뒷부분에는 23년도 올해 예측글을 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번은 비트코인은 15,000달러 혹은 19,000에서 25,000달러에서의 저점을 보일 것이라고 했었는데, 보면 이게 1월 10일 22년도 1월 10일이잖아요. 그때의 가격은 41,878달러가 종가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이제 22년도 자체를 보면 여기가 저가가 15,400 몇 달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 19,000에서 25,000달러 얘기한 거는 반등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17,800에서 25,000까지의 반등이 있긴 했었죠. 이게 1월 10일 날 쓴 글인데 운이 좋게도 어떻게 보면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발란체와 루나, 솔라나의 하락률이 타 레이어 1보다 클 것,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BNB보다 클 것이라고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1월 10일에 88달러에서 11달러까지 8토막 정도가 났고요. 루나 같은 경우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면 1월 10일 날이 69달러였는데 지금 뭐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솔라나의 같은 경우가 135달러에서 지금은 13달러니까 얘도 열토막인데 저점이 어제 기준으로 아마 그저께 기준으로 8달러니까 더 떨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한 4토막 5토막 나온 거에 비하면 더 많이 떨어진 게 맞긴 하다. 또 바이낸스 코인도 BNB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얘네가 훨씬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부동산 가격은 사이드웨이부터 시작해서 강남권까지 하락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긴 해요. 부동산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지방과 외부 외곽부터 떨어지고 오르는 거는 중심이 먼저 오르고 외곽이 오르니까요. 4번은 코스피는 2,400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 했는데, 이때가 코스피가 1월 10일 글 쓴 날이 2,900이었는데 2,400 이하로 22년도에 떨어졌었죠. 근데 바닥은 2,000 이하가 오는 몇 년 후일 것.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혹은 뭐 올 수도 있다고 아직도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번 코로나 이후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신흥 부자들의 소비로 이루어진 사치제 가격이 하락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번이랑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보면 슈퍼카나 뭐 사치제에 해당하는 차들,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이런 것도 해당하고요. 시계, 롤렉스나 오드마피게나 파텍필립이나 랑에오트 제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샤넬, 그리고 에르메스, 켈리나 벌킨 이런 백들의 가격이 한참 피가 많이 붙었잖아요. 21년도 때. 근데 22년도가 되면은 본전이거나 마피 시장이 될 거다, 마이너스 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보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스타벅스, 이제 이 모델이 뭐냐면 롤렉스에서 가장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델이 서브마리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근데 그 시계가 백화점에서 사면은 들고 나와서 중고시장에 팔아도 21년도에서 22년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한 P를 4,500? 최소한 4,500 정도 벌 수 있었고, 스타벅스라는 모델은 이제 밖에 시계 그 베젤 부분은 초록색이고 안에 판은 검정색이라서 스타벅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는 1,900인가 1,700 정도에서 롤렉스 신품 가격인데 중고가가 오히려 3,000이 넘어왔었어요. 근데 그저께에 보니까 이제 2천만 원대에도 거래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슈퍼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5, 6, 7이 다 같은 얘기인데 슈퍼카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부를 잃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고차를 이제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페라리 뭐 F8 같은 경우도 원래 거래가 한 5억 중후반에서 됐었고, 중고인데 이제 신차보다 1억이 더 비싼 상황이었죠, 먼저 차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래 호가는 6억 막 이랬는데 실거래가 되는 거는 지금 4억 후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고를
5억 중반에 사신 분들이 지금 4억 후반에 팔고 있는 걸 보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통화 가치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사실 이때가 뭐냐면요, 1월 10일은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한 달 하고도 한 10일 전쯤인데 이미 그때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많은 경제 지표들 그리고 상황들이 가리키고 있던 게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올 거라고 가리키고 있었고, 그 이후에 세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 느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마 4월부터 6월 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2023년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다들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1월 달에 얘기를 했던 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번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 이게 꼭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은 하고 싶었던 말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원자재는 사실 금과 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명확히 얘기를 못했던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자재처럼 좀 금과 은처럼 다소 방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금은 2022년도 시가랑 종가랑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위아래 변동은 있었지만 2022년 1월 1일의 가격과 12월 31일의 가격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방어를 잘한 거죠, 이 하락하는 시기에. 근데 비트는 어쨌든 떨어졌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에서는 다우지수가 방어를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영상은 여기 있는 거죠. 23년도 예측에 대해서는 뭐라고 너가 썼냐,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저희 텔레그램을 이따가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저희 영상 하단에 들어가는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좀 더 상세히 봐볼게요. 1번 비트는 22,000을 넘을 시 24,000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의한 거고요. 조정 이후에 리테스트하고 추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 TP라는 말은 타겟 포인트 혹은 타겟 프라이스라고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값을 말합니다. 1차는 23년도 내에 28,250달러, 2차는 36,000달러대, 그리고 3차는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는 48,500달러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있다. 근데 2번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1번만 얘기하고 있는데, 도미넌스는 48%에서 62%까지 상승 가능하며,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말은, 상승을 할 때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말은 결국 비트가 메이저 알트, 이더나 BNB, 솔라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거는 1년짜리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혹은 한두 달 안에 비트가 오른다고 알트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엔 1번이랑 아까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베스트 시나리오가 3번 3차 타겟인 48,500달러인 거고, 월스트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1차도 도달하지 못하고 25,000달러를 찍고, 약간 지난 루나 사태 이후에 반등장이 왔을 때 25,200달러가 고점이었는데 그렇게 싼 고점을 찍고 15,000까지 또 떨어진다면 이제 쌍바닥을 또 찍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1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3번을 보게 되면 2개 이상의 웹3 게임이 네이티브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작동해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랭크될 수 있다. except XE, XE를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네이티브한 블록체인 게임은 아직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게임은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무언가가 있고, 모바일 게임은 터치, 우리 휴대폰이잖아요. 터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네이티브한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최적화가 각각 다르게 됐는데,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뭔가 최적화된 게임은 아직 없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게임 23년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상위 시총 100위 안에 들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불황에는 게임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가 디파이, NFT, 온체인, 다오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면은 그냥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메이플스토리에 있는 메소라는 단위, 메이플스토리 게임 안에 있는 메소 단위랑 던전앤파이터에 있는 골드의 단위는 서로 완전히 호환되지 않는 게임 안에서 서로 다른 그냥 통화입니다. 게임 안에서의 통화. 근데 만약에 이게 디파이의 어떤 게 일어난다면 게임 안에서 내가 메이플 메소를 담보로 토큰이 찍혀지겠죠. 메이플 메소 토큰을 담보로 던전앤파이터의 골드를 가져올 수 있고,
골드를 담보로 매수를 또 빌릴 수 있고, 이런 경제가 생긴다면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의 게임에 굉장히 몰빵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게임이 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은 시간을 사실 날린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른 게임을 하고 그게 더 유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디파이라는 경제가 블록체인 게임에서 접목이 된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4번, 웹3 게임의 발전으로 길드 클렌징의 개념이 지배적으로 된다. 그래서 대륙과 국가 간 리그가 열릴 수 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맨 마지막에 like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써놨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동시 시청자 수, 리그 오브 레전드의 롤드컵이라고 하거든요. 국가 간 대항을 하는 그 토너먼트 리그의 동시 시청자 수가 20년도 기준 월드컵 동시 시청자 수보다 많습니다. TV로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게임 산업 자체가 e스포츠가 엄청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국가 안에서 하위 리그가 있고 그 리그에서 우승한 대표팀이 국가 대표가 돼서 국가 간 대회까지 블록체인 게임이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의 게임 산업에서 e스포츠와 토너먼트 대회들은 게임 회사가 주체가 돼서 게임을 열었지만 길드나 클랜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커뮤니티, 게임을 이용하는 커뮤니티들이 대회를 열 수 있는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3년도 안에요. 이 5번을 보면 중국 봉쇄 정책 이후 지구의 공장 재가동으로 낮은 인건비 생산성 증가, 그리고 공급망의 일부 해결, 러우 전쟁을 제외하고 이래서 결국은 23년도가 인플레이션 해소하는 촉매가 될 수 있는 해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가를 봉쇄한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면 비정상적인 시간을 보냈고 중국이 다시 정상화를 하는 거니 전 세계가 정상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중국이 G2이기도 하고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인건비가 낮고 지구의 물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중국인들이 이제 여행도 안 가고 했었는데 이제 여행을 막 다니고 그러면서 소비를 막 하게 되면, 혹은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자재가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이었던 게 정상화로 돌아오니 인플레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6번, 페드 연준이죠. 연준은 Q2에 늦으면 Q3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요. 엔화나 일본의 그 달러 인덱스의 구성 요소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나 아니면 연준에서 항상 얘기하는 고용 지수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보는 건 Q1에서 Q2 사이에,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조만간 2월달에 FOMC가 있죠. 아마 금리를 마지막으로 0.5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후에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인하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Q3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7번, 자동차 시장에서 공급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 사실 공급 증가가 이어지고 수요가 박살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차 기준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10%에서 20% 할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20년에서 21년도가 넘어가는 해에 모든 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반도체 이슈 하는데, 사실 반도체 이슈보다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많아져서, 수요자들이 많아져서 시장에서 차값이 신차 기준으로 할인도 안 해주고 웨이팅도 되게 길고 중고차를 오히려 신차보다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이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신차 기준으로 10% 20% 할인을 벤츠에서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경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예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8번은 코인, 주식, 부동산, 미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각각의 사이클이 달라요. 왜냐하면 코인은 24시간의 시장, 그리고 글로벌 마켓, 그리고 레버리지가 있는 시장. 주식은 각 국가 간 시간대가 다르고 레버리지를 개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대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땡겨서 사용을 하지만 뭉텅이가 너무 크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도 좀 다르게 돌고, 미술 시장은 애초에 레버리지가 없는 현금빵 거래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또 다릅니다. 더 느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코인은 23년도에 한 번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주식은 반등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고 24년도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쉽게도 내년도, 내후년도 그렇게 반등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는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번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에 영상을 또 올린 게 있기 때문에. 9번, 23년도에서 금, 은이 좋은 투자처로 여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22년도에도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자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70년대에서 80년대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이 있었는데 1차 석유파동 때는 다 같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오를 때 2차 석유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 이유는 달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수요가 금으로 갔었고,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금의 수요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고,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에게 많은 상승을 불러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비트코인은 금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분할 가능성에서 훨씬 이득이 있고 대체 가능성도 있고 내구성은 잘 모르겠지만 희소성, 이동성 측면에서 더 낮기 때문에 비트를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번은 사실 그냥 보고만 넘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23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25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사이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0번은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새해이기도 해서 새해 글을 항상 제가 쓰다 보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것 또한 저희의 기록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역사이거나 흑역사로 남게 되겠죠. 저희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5,800분이 감사하게도 함께 하고 계시네요. 저희 텔레그램은 이렇게 예측글을 쓰기도 하고, 김알트님이 얼마 전에 코스모스 1월 2일날 오를 것 같다고 글을 써주셨는데 실제로 오르기도 했죠. 이런 글을 쓰고 또 영상에 대해서도 가장 빨리 영상 알람을 주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하단 영상 소개글에 텔레그램 링크 눌러서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멤버십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멤버십에서 드리고 있는 거는 카카오톡 방을 따로 운영을 해서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시황에 대한 질문이나 차트 보는 거나 혹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Q&A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상을 좀 세세하게 다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